네, 알고 싶은 핵심을 묻고 명쾌한 답변을 듣는 순서 스트라이큐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초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한수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를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를 초미세먼지, 최근에는 이제 0.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극미세먼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초미세먼지는 중금속도 포함이 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독성 화학물질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또 위험한 이유가 들어보니까 폐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러던데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은 되게 그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는 코나 기관지 섬모를 통해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적어서 저희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 폐포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폐에 있는 상피세포나 뭐 폐대식세포 이런 이제 세포들을 자극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뭐 천식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 폐렴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초미세먼지가 이제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것 외에도 이 피부로도 스며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크기 입자가 적어서 피부에 흡수돼서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혈관에 흡수돼서 뇌혈관 질환이나 또 심혈관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률이 훨씬 이제 증가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관절이나 소화기계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에도 스며든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걱정이 더 많기 때문에 요즘 공기청정기 많이 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또 2개 중에 1개는 또 소용이 없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는 그 외부에서 그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창문을 닫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공기청정기만을 의존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황사가 보통 올 때 마스크들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도 마스크, 특수 마스크 같은 걸 쓰면은 좀 예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는 한 22정 정도 되는데 되게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이 황사 분진 마스크 또 산업용, 또 보건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 분진용 마스크를 이제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적절하게 사용해야만이 이제 그런 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미세먼지를 뭐 안 마실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예전에는 황사가 심할 때는 이런 말도 좀 돌았잖아요. 다소 황당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삼겹살을 먹으면 좀 몸이 좀 제거가 된다, 먼지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초미세먼지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제 삼겹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큰 그 근거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드셔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전에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예전에도 중국발을 통해서 황사가 이제 주로 봄에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사막에 있는 많은 먼지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오면서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산업화되면서 그 산업화된 여러 가지 그 중금속 또 내분비 교란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와서 더 이제 저희들에게 더 해를 미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는 가정에서 이제 가스레인지나 또는 요리 때 발생하는 먼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흡연자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흡연 연기 내에 한 4,000종 이상의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그런 미세먼지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폐에 들어오면 뭐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일으키지만은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네, 앞서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큰 효과가 이제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음식도 그렇다고 하시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피해를 줄여야 되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국가적인 대책.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 중국이나 일본과 함께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미세먼지가 증가될 때는 이제 경보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이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이제 가래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특히 이제 그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외출 삼가는 것이 가장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체육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호흡량이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많이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 활동을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아나 노인들은 이런 미세먼지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 폐렴의 증가가 상당히 이제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봐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그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방송 끝나고 물 한 컵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한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